네, 3월 17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성철의 나는 솔로입니다. 정치평론계에서 혼자가 된 장성철 소장이 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번외편 장성철 없는 장성철의 나는 솔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옥순으로 거듭나신 김완옥순이시고요. 그리고 장성철 없는 장성철 방송에 뭐 할까요? 현숙 정도로 할까요? 곽현숙. 만족합니다. 곽현숙 그 찰떡. 방송을 보세요? 아니 보진 않는데 연프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랑 장성철 소장 그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아니, 장 소장님 보신다니까요. 짤로만 봤죠. 짤로는. 워낙 네. 이제 유명한 밈화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장성철 소장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일정으로 갑자기 오시지 못해서 우리 또 가구신 기자가 급하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두 분의 또 조합으로 보니까 저는 자주 뵙는 분들이어가지고 좀 마음이 편하네요. 아 저도 너무 편안합니다. 네. 김한 선배 계시면은 저 사실 좀 묻어가도 평소보다 반만 말해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적당히 묻어가고 출연료 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래퍼 특집이 아닌가. 제가 늘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봐요. 자, 녹화 방송 아니고요. 저희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철에 나쁜 남자 영철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영철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한 주 방송하고. 네. 그러게요. 어제 지난주에 마지막 방송으로 영철과 옥수는 관계가 끝난 건가? 이건 그거는 성역 캠프로 해주세요 오늘. 예. 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바로 말말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한 기자가 네. 오늘 가장 오후에 뜨거운 현안인 오세훈 시장의 말말말을 뽑아 오셨거든요. 네. 찰떡같이 앞에 네. 가져오셨는데 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좀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 옥수는 아직 요 컨셉에 네. 이렇게. 네. 그 제가 뽑은 말은 비대위의 버금가는 그러게요. 혁신선대위. 한국말을 이제 찰지게 했네요. 버금. 네. 버금. 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버금 간다라는 건 무엇인가? 으뜸 다음이죠. 네, 으뜸 다음 버금인데 어쨌든 버금은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2등.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BTS의 버금가는 무대였다. BTS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비대위의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는 뭡니까? 비상한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까지 나온 게 사실 딱히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이제 김은재 기자랑 얘기를 할 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사실 두 분 다 안 한다고 오늘 저랑 방송하시면서 이거는 제가 맞췄습니다. 저만 하는 얘기인데 오세훈 씨가 굉장히 바쁩니다. 뭐에 바쁘냐? 오세훈 시장 바쁘죠. 18일에 재판이 있고 20일에도 재판이 있어요. 근데 공관위가 20일 면접을 못 박았잖아요. 예. 그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공천 신청을 하는데요. 20일에는 못 갈 것 같은데 제가 재판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야, 윤석열은 정말 비슷하신데 오세훈은 조금 멀었습니다. 장동혁도 연습 중이에요. 네. 그런데 왜 공천 신청할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나갈 수 있죠.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되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날짜를 불쾌하게 잡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18일 마감에 20일. 근데 난 두 날 다 재판이 있는데. 야. 그리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공천 접수를 안 하면서 요구했던 사안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인적 쇄신을 요구하다가 너무 이제 큰 이름들 말하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급을 굉장히 낮췄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안 해줬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오늘 어쨌든 공천 접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서 쓴 표현이 버금가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김은재 기자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했다 치고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야 저런 사람 했다 치고. 근데 이건 사실 했다 치고 해도 못 들어가는 못 것 들어가죠. 같아요. 버금은이라도 네. 거긴 냈지. 네, 버금가는은 네.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했다 치고의 버금가는. 아하. 네. 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뭐라고 하고 나올까. 그러니까 저는 좀 군색한 말이죠. 네, 저는 만약에 나온다면 굉장히 모셔오는 그림이 아니면 움직이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 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사실상 그냥 내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를 봐서는 이게 이제 뭐 며칠인가요? 한 일주일 됐나요? 열흘 됐나요? 이게 어떤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플러스 전략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세훈 시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쉽게 백기투항할 줄 모르고 그래도 시장 몇 번 하고 뭐 좀 낭인 생활도 겪어보더니 그래도 좀 전문 감각이 늘었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바로 백기투항하는 특히나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뭐 그쪽에서 취재하는 것도 그렇고 뭐 명분을 안 주면 우리 못하지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오늘 좀 더 버텨보나라고 싶었는데 갑자기 공지가 3시에 기자회견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건 텄다. 이건 텄다. 그치. 왜냐면은 세실 리가 없다. 그렇죠. 6시에 마감인데 3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접수를 안 하겠다고 3시에 하진 않겠죠. 안 하겠다고 했으면 6시 지나서
내가 왜 접수를 안 했는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음. 잡았겠죠. 근데 3시 기자회견 공지가 나오자마자 이건 하겠다는 거네. 아, 참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 당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다 틀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예.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아, 그냥 얻는 게 없어요? 없죠. 예. 말만 그러니까 잠깐 얻은 듯 했는데 잃은 거죠. 그래서 한때 약간 잠깐 들어와가지고 뭔가 투자가 들어왔나 싶은데 다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 법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내 손에 남은 건 없다. 그리고 아하. 오세훈 시장은 우스워진 게 본인이 박수민 의원급이 돼버린 거예요. 아, 갑자기 추가 신청을 한 오늘 사람이 하루에. 박수민 그쵸, 의원이죠? 그쵸. 사실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박수민 의원께 박수민 의원 잘 모를 거예요. 그 사실 좀 얼굴이 낯설긴 해요. 그쵸, 저 아까 그쵸, 사진 그쵸. 좀 네. 다시 보는데. 네, 예. 뭐 강남 예. 지역구고 행정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막 개파색이 뚜렷하거나 막 센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윤어게인 막 이런 사람을 보기 좀 어렵고 실제로 이제 비상겸 해제 때도 표결도 했으니까 다만 예. 이제 특검은 다 반대 표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를 지금거리에서 보좌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이고 어쨌든 뭐 두루두루 평이 나쁘진 않은데 예.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장감은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봤을 때 약간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방송 나가면 과거신 나가면 누구지 듣보인데 저 누구 약간 이런 것처럼 박수민도 의원이긴 한데 어차피 약간 듣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듣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플랜 B라고 당당하게 나왔어. 사실 플랜 B도 아니죠. 원래 B는 안철수여야 됐고 나경원이어야 됐고 신동욱이어야 됐고 이런 식이었는데 한 플랜 D, E, F 정도 되는 분인 거예요. 예. 그분이 플랜에 있긴 했어요. 급하게 말했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말하는 이게 플랜인 거죠. 원래 버금가는 플랜. 플랜에 버금가는. 예, 예. 그러니까 준 예. 플랜 같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박수민 의원이 플랜 B라고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간다는 건 플랜 B라는 걸 인정해 준 거예요. 아. 정말로 나 빼고 박수민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쫄? 그렇죠. 박수민, 이상규, 윤희숙으로 경쟁해가지고 나 없이 이 개분 발차에서 가겠구나라는 예. 이해감이 드니까 약간 정말로 쫄 해가지고 되게 약간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급을 낮춘 거다. 그래서 지금 곽우신 기자의 평가는 거의 뭐 디스에 버금가네요. 댓글창에도 이미 MC1이야 MC 꽉이 신이 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거니 박건이 이 래퍼 두 분의 네. 대단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와중에 썰보썰님께서 윤땡땡의 버금가는 완서결의 성대모사가 그립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아니 뭐 이거 공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다 이게 뭐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박수민이 누구야? 뭐 하여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 저는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이 한다고 봤습니다. 서서 주거나 앉아서 주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내용적으로 진짜 윤석열 씨가 했을 법한 네. 내용이어가지고 그쵸. 늘 감탄하는데 진짜 예능형 기자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오세훈 시장의 출마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좋습니까? 엇갈리죠, 상당히. 사실은 이제 구청장이나 이제 시의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지난번 결의문 이후 기자회견 비슷하게 할 때 뒤에 우르르 섰던 분들, 예. 그런 분들 약간 낭패다. 아하. 이게 백기투항해가지고 얻어낸 것도 없고, 예. 이 혁신선대위도 이거 안 하겠다는 건데, 이대로 선거해봤자 이거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당 일각에서는 야, 결국 오세훈이 졌다. 오세훈이 졌기 때문에 그 장동혁 체제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좀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도 예. 있고,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고 분명하게. 예. 특히나 오늘 장동혁 대표가 아까 이제 이제 일정 마치고 기자들이 또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혁신 선대인 띄우실 건가요? 선대인은 공천 다 끝나고 야. 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혁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조기에 버금가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조기 버금가지 않죠. 그거 늦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무튼 되게 늦은 예. 선대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혁신을 하려면 예. 권한이 있어야 되고. 선거 국면에서의 권한이라 하면 결국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후보들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후보들을 정할 때부터 말 그대로 쇄신, 혁신 이런 이미지 좀 보여주는 함께 공천을 하면서 선대위가 기능을 해야만 그러니까 쟤네가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쟤네가 이렇게 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게 되는 건데 이미 판 다 짜놨어. 예. 후보 다 선수를 정해놨는데 그 와중에 장구만 바꾼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아하. 그럼 나중에 혁신 선대위 한다고 하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항화평에 오른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화했다 혼났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쉽다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관심도 없는 거 왜 자꾸 물어보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건 쓸데없는 소리라고 봐요. 아니로 시작하셔야 돼요. 지난주 인터뷰했는데 아니로 시작하는 말 한 10번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거라고 봐요. 비슷하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에게 막강한 권한과 자원이 주어졌을 때
일종의 매직을 발휘하는 사람이지 예. 아무것도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뭔가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애초에 뭐 갈 생각도 별로 없었겠지만 간다고 하면 본인을 모셔오는 뭔가 여백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언급되는 게 불쾌할 거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오겠습니까? 본인이 왜 와요? 굳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기도 지사 전략공천 이런 말 나오는데 뭐 이 상황에서 해봤자 뭐 어차피 지는 싸움 네. 뭐 당이 회신하는 거 안 보죠. 유승민 전 의원 등판할 가능성이 없고 뭐 그 외에도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뭐 언급된다느니 뭐 안철수 의원 연결된다니 물론 안철수 의원은 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란 이미지를 이미 다 까먹기 때문에 예. 구정치죠. 아. 혁신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 선대인 아니다. 혁신 선대위에 버금가는 안철수 선대위라고 하면 돼요. 오늘 되겠죠. 두 분 오늘만 사시는 것 같네요. 안철수 약간 이제 구정치 비대위 같은 건 할 수 있겠지만 새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분도 더 이상 뭐 땔감으로 다 써먹어가지고 예. 이미지를.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해도 안 된다. 야. 뭐 그런 판이라 봅니다. 예,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오세훈 시장의 재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한 기자가 사실 거기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재판 일정 정도를 왜 사람들이 얘기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이 되면 5말 6초에 재판이 선거가 6월 네. 3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은 있죠. 선거 앞두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선거 기간 국면 내내 계속 재판을 안 나갈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한 불씨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될 거고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추대가 아니면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경선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언제나 진실의 장 아닙니까? 아하. 내부 경선은? 그러면 이제 이 얘기들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윤희숙 전 네. 의원이 갑자기 명태균 이야기를 꺼내고. 뭐 오. 한강포스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우와. 뭐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은 언제나 이렇게 그 진실의 장이었다. 진실의 아, 장이었습니다. 그럼요. 예. 예. 이명박 박근혜 경선 가장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진실한 경선 아니었습니까? 그런 경선이 다시 한번 성실해졌습니다. 그거에 버금가는 게 이제 유승민 윤석열 경선. 아 버금 오늘 예. 왕자 나왔던. 예. 그때 이미 무속 관련된 얘기가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과거신 기자 얘기한 대로 오세훈 시장이 그럴싸한 모양새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하게 뭐 득실은 뭐 평가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이러저러한 흠이 나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뭡니까? 지도부가 오세훈을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가 물고 뜯기고 하기가 물고 뜯고 맛보고 하기가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그런 국면으로 지금 본인이 뭐 그거를 그 경로를 짜는 정치인이 없겠지만 어쨌든 상황 논리가 여기까지 지금 물러서 있다. 아하.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나 경선 없이 그냥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기도 하고. 경선에서의 내부적인 상처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출마를 하지 않는 카드는 왜 안 선택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불출마 카드도 고려를 하는 예. 것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이제 무소속 출마는 없다라고 보이니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결국 등록해서 경선 뛰느냐 아니면 아예 불출마하고 던지느냐. 그래서 불출마 쪽도 옵션 중에 고려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결국 막판에 이제 이거 턴하게 된 이유는 이대로 안 나가게 되면 결국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이다. 본인 혼자 살려고 빠져나간 거다. 본인만 이 지방선거 패배의 데미지를 피하고 나중에 당권 노리려고 너 지금 배신자구나 역시나 당이 안 좋고 어려울 때 희생하긴커녕 네 이득만 찾았네. 이런 식의 지적과 프레임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또 돌파할 만한 용기가 부족했던 거죠. 아하.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야겠다. 어차피 경선 자체는 뭐 이러나 저러나 해도 오세훈 시장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당장의 시장 후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굉장히 좀 단선적인 정치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선거를 관리할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과구신 기자가 뽑아온 게 공관위원장의 말이죠. 네. 이전에 공관위 당의 전기 충격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전기 충격이요? 전기 충격. 전기 충격이라는 말 굉장히 여러 번 말이 쓰셨어요. 세네요. 네. 아니 무슨 계속 지난번에 사퇴쇼 하실 때부터 사퇴 해프닝이었죠. 가출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가출이 아니야. 약간 외출 정도야. 왜냐면은 여의도 나들이. 왜냐면은 가출이라고 하면은 주말에 멀리 갔어야 쉰 거. 되는데 주말에 계속 목격되셨잖아요. 사진도 찍히고. 오일이다. 외출 정도 하신 건데 그분이 이 코마 상태로 진단을 했어요. 이 당을 코마 상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선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진단은 정확합니다. 코마 상태 맞고요. 전기 충격 필요하죠. 전기 충격을 할 거면 중요한 게 이 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당을 죽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사람을 살리는 전기 충격이 되는데 아, 적당한 수준에. 네, 예. 그러니까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을 죽이는 전기 충격이 될 수도 아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일단은 살리는 방향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이제 검증받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이걸 전구를 어디다 붙일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엄한 데 붙이는 것 같아. 약간 엄한 데 붙여놓고 과하게 지금 틀어가지고 지직해가지고 이상하게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다고. 예. 거의 뭐 썩은 무죠. 쉬운 무야. 가장 쉬운 무야. 여러 무를 자르려 칼을 뽑았는데 가장 쉬운 무 하나만 자른 거고 그다음에 어이 나 또 자를 수 있어 하는데 박형준 했더니 부산시 의원들 17명이 다 달려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부산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부산은 말까? 그럼 대구 했더니 막 주호영도 막 여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김영환 말고 썬 건 없어. 아. 우리끼리 찌르고 다니면서 피만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권을 받긴 받았는데 예. 이 정권을 좀 잘못 쓰시는 것 같다. 전기 충격기를 여기저기 지금 막 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저는 이것도 이제 의료 지식이 없는 것에 버금간다. 아하. 왜냐면 지금 댓글창에 안좋은 상황님이 진짜 때리는 거에 버금가게 후드려 패시는 두 기자님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 하나 넣어주세요. 이 의견은 과구신 기자의 개인 그런 자의 의견인 모든 건 다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것이다. 예. 아니, 우리 왜냐면 김환 기자도 개인 의견이잖아요.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GPT요? 네. 코마 상태면 전기 충격을 하는가? 나는 그런 거를 못 들어봤거든요. 예. 네. 코마 상태에 전기 충격을 하면 죽어요. 전기 충격을 언제 하는 겁니까? 심장이 정지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네. 예. 근데 코마 상태에서는 전기 충격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가장 큰 우려가 챗GPT가 지적한 게 코마 상태에 심장도 위험한 부정맥이면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이 발언이 그러니까 뭔지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좀 정교하게 준비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비유가 따라붙잖아요. 예. 전기 충격하다 죽는 거 아니야? 체력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 당에서 지금 공천 과정에서 요소가 네. 다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뭔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이해 불가의 상태가 약간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아침 브리핑이다 저는 약간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진짜 문제인 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로 치면은 지금 ABS가 도입되어 있긴 합니다만 심판이 본다고 치면은 예. 스트라이크 존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관돼야 돼요. 높으면 높게 쭉 간다. 낮으면 낮게 쭉 간다. 그게 있어야 예. 그래도 이 게임을 뛰는 선수들이 이 심판은 공을 좀 높게 봐주네 하고 맞춰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공정하게.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 룰이 없어. 스트라이크 존이 막 무슨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춤형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냐면은 일단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 싶을 수 있어요. 예. 오세훈과 박형준 두 시장을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으로 하면서 김영환은 하는 거. 컷오프하고. 그렇죠. 한번.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발표한 단수 공천 보십시오. 김진태 강원지사 그대로 공천됐습니다. 경남지사도 그대로 됐어요. 울산시장 박완수, 그대로 됐어요. 김두겸. 그러면 뭐예요? 현역 프리미엄 인정하지 않고 세월걸 하다더니 왜 이 세 곳은 그냥 해주는데 이게 네. 따라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혹시 윤어게인인가? 저도 이것도 의심을 했어요. 대구의 이진수, 충북의 윤갑근, 그리고 부산의 이제 우리 주진우까지 하면은 완벽한 이제 윤어게인 트리오가 완성이 되죠. 라인업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럼 왜 굳이 김수민한테 연락했지? 이게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충북도지사 후보로. 네. 그러니까 김수민 전 의원이 물론 뭐지 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역시 이름이 수민이면 다 되는 건가 뭐 이런 비유를 하셔가지고 예. 빵 터진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지금 어필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좋은 전략인 게 하다못해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전 공관위원장 그렇게 썩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군도 잃고 적군도 잃고 집토끼도 잃고 산토끼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좀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죠. 야, 그러니까 이 뭔가 발신하는 메시지가 일관되지도 않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 그게 없나 봐. 네. 그러니까 이분도 아바타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그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이제 등록 안 한다고 했을 때 아침에 아주 엄중하게 SNS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랬죠. 이거 특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공관에서 정한 일정을 따라야지라고 했지만 이 지도부가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해야지라니까 바로 그날 기자회견 때 주가 접수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뭐냐 이정현 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뭔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세와 상황 특히나 이제 당 내부의 기류에 맞춰가지고 지금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장 대표가 정권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 장 대표가 하고 싶은 걸 대신 대행해주는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나오는 거죠. 요 얘기를 좀 받아서 얘기하면 대본이 쪽대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풀대본이 없어요. 그거 옛날에 넷플릭스 시절부터는 없어진 문화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도. 예를 들면 다음 대본 받아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런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쪽대본식으로 이제 막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보면 저는 오늘 박수민 의원 얘기한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강남을에 한동훈이 나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동훈에게 제일 우호적인 지역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래도 뭐 자격공천하고 뭐 다음 수순들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 주목도도 높고 선거에 시선을 뺏기잖아요. 예. 근데 그 친한계 쪽에서 오래전에 그런 얘기들 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강남이나 서초가 거기에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고 뭐 신동욱 카드도 일종의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었던 비켜주면 글로 간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기로 결심하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뭡니까? 우리는 패배할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 하고 있는 얘기 뭡니까? 패배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네. 탕웨이는 늘 안 돼서 저러고요. 탕웨이는 늘 실패하세요. 제가 보니까. 탕웨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 패배하는 건 그렇게 나쁜 겁니까? 이 공천을 설명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이거는 한동훈 출마를 막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네.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그 비는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주호영을 컷오프하는 거다 설마 이런 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박수민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도 지금 성립하지 않다.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상 기자들이 국민의힘 해석하는데 주로 어떤 이론을 설파하다가 실패를 하곤 합니다. 왜 과거신이 맨날 아침마다 틀리냐. 사실은 뭔가 여기서 덮칠 사주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영환 이제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컷오프 당하면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이 각본에 의한 정치 공작, 그러니까 적어도 쪽대본이라고 하는 김한 기자의 결과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보이지 않는 손해 정체가 있다, 여러 제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누구 뭐 있습니까? 이번 공천의 유일한 정의 구현입니다. 김영환 지사 컷오프는 이번 공천의 유일한 어떤 정의의 승리. 봅니다. 왜냐면은 그것도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제 발표를 할 때 정의구현적인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오늘 경찰이 3천만 원 수수에 대한 구속은 이거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백불에서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컷오프는 뭐냐면, 이거 형사 예를 들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뭐 이러면 우리 이거 컷오프 할 거야. 현역이어도 풀리면 인정 안 해. 자, 그러면 곽 기자의 설명대로 돼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왜 전면에 못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재판 수사 이런 얘기하면 오세훈 겨냥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전면에 못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말하자면 사후에 뒤늦게 지연된 정의가 달성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 영화 제목이 나오네요. 책 제목과 영화 제목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정말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 좀 설명하기에는 너무 그냥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온고잉 한다라는 건데, 좀 여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일에 이제 본회의 처리를 드디어 이제 당정청 협의안으로 검찰 개혁안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걸로 한 2, 3주가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게 뭐,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의 발언 중에 뭐 독소 조항을 제거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법한 건데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뭐 논쟁적인 조항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또 뭔가 이런 생각은 일단 일감으로 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단어에 예민하시네요. 굉장히 예리하세요. 아니 근데 보통 자당이 발의한 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었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당정 합의안인데. 당정 합의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은 들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근데 저는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이게 이제 법안 세부 내용이라기보다는 과정 관리에 너무 말하자면 그 허점이 있으니 노출이 됐다. 당정 관리가. 사실 피곤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김원준 씨 관련된 문제도 그 연장선에 계속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정 관리가 안 되는가. 그게 아까 뭐 제가 가볍게 얘기했지만 독소조항이라는 표현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 여당이 됐고 어쨌든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라든지 어떤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무겁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미스 이런 것들이 난다. 뭐 이런 생각은 들고, 성공하는 개혁들은 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운 개혁인 이유가 뭐냐면 당사자의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검찰 당사자. 검찰 당사자에. 근데 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이 개혁을 성공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렵죠.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죠. 판사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조건이라는 걸 인정하고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에는 애둘러서 메시지를 몇 번 냈어요. 예. 근데 안 먹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메시지가 구체화되고 직접적으로 바뀌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친명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넘쳐나다 보니까 예. 내가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내 말이 맞아. 내가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또 가중된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명성 경쟁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명확히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면서도 예. 과정이 좀 그랬다. 과정을 정리하기 좀 그랬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예. 이 과정을 굳이 이렇게까지 겪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법사위도 비판하고 정청래 대표도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욕을 다 먹고 있긴 한데 근데 핵심은 이제 정말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은 여당이고 예. 여당은 정책 능력으로 승부하는 당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내 정책 조율이 어떻게 잘 되느냐. 그래서 어떤 정책을 단일화를 도출하는데 어떤 수기를 거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민주주의 정당답게 잘 도출을 하는 정당이어야 되는데 당 지도부도 좀 무능력했고 예. 법사위도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추미애 위원장 지금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러는 거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뭐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그 의총을 6번이나 해가지고 예. 정부안도 아니고 당정 정리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계약이고 뭐 그래서 뭐 한 이렇게 해서 공중전만 하고 의총에서 의원들 설득해야지. 네. 또 지도부도 그렇게 좀 불안한 지지층이 있으면은 그걸 안고 설득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그만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하고 결국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정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나 지금 현 당 지도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이걸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설명 X에다 2번이나 쓰고 그 장문으로 써가지고 하나하나 그 디테일하게 다 꼬집어가지고 이름은 이렇게 가고 특사경은 이렇게 하고 그거 다 해줘야 되냐고. 대통령이 왜 해주냐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빛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뭘 할 때 당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당이 뭔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그걸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거죠. 당정 관계가. 저는 당정에 적당한 긴장이나 기란 관계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번 일 같은 거는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리가 된 건데 지방선거 지나고 나면 또 갈등 관계가 약간 노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보안수사권 형사법 관련소 이거 좀 정리를 더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이런 식의 과정을 재탕하지 말고 예. 제대로 좀 수기하면서 만들어야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친검찰 혹은 뭐 친보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다만 근데 뭐 제 예, 개인 예.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시사인과 아무 상관없이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전 그런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요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진보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보안 수사권 덕분에 구제받은 피해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반대로 그런 여지들 때문에 검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맡은 것도 역시나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양측의 우려를 다 부식시켜줄 그런 안을 정부 여당이 만들어주는 게 이거 집권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집권의 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방선거 이후엔 좀 잘해라. 네. 하필이면 근데 그때가 또 전당대회 시기랑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잘해라라고 하는 말로 끝나기에는 갈등이 여전히 노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권력투쟁 버금 갈 거다. 뭐 이거는 으뜸 가는 거 아닌가요? 으뜸은 아니죠. 으뜸은 아니죠. 버금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와 똑같은 맥락인데 조금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이제 여러 명의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케이터라든지 이런 자리를 두잖아요. 예. 근데 이 개혁 과제들이 약간 그런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하는 개혁은 방향과 일관성과 합의가 중요한데 아까 합의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방향이 다른 거 아니야? 이 의심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관성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의 보안수사권은 더 말하자면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방향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가장 안 좋은 방식의 메시지 수신입니다. 개혁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줄 생각이 없는 개혁의 당사자들이 그 틈을 치고 들어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실패한 개혁에서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러면 요 과정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역할로 누가 해야 되냐 이걸 떠나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신 대로 X에 나와서 직접 정리하고 이러지 않고 그 과정을 정리할 그러니까 게 이번 이제 말하자면 교훈으로 그게 좀 필요해 보인다. 안 그러면 말한 대로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사실은 당대표, 원내대표의 역할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또 이제 재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좀 갈등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사실 차기 또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 공장장과도 이제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서 반박하는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뭐 차기 주자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을 방문했는데 뭐 김어준 씨가 이런 류의 해석을 하는 거는 뭐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김어준 씨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발끈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앞에 쌓였던 스토리라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 넣지 마라, 너라, 김어준 씨가 누구 편이다, 누구를 민다, 합당과 관련해서 이게 이런 이유가 있다. 이 스토리라인이 말하자면 그 지지층 사이에서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 사이가 실제로 어색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툭 치면 일부러 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제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약간 어떤 자제가 있었는데 자제 없이 나오는 모습들이 역력한 거죠. 오늘 메시지만 놓고 봐도. 왜냐하면 뭐 무슨 공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뭐 그랬죠. 무협지 공장인가? 뭐 출판사인데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어쨌든 감정이 묻어 있는 건데 양쪽에 감정적 온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이게 관리되지 않으면 민주당 정권은 속성상 이제 말하자면 이 지지층의 분열이라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같이 지내다가 멀어지면 진짜로 더 미워진다고 이 날성구가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뉴스공장을 둘러싸고 이제 지금 그런 국면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뉴스공장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래 서울시장 설이 있다가 서울시장엔 출마하지 않고 당권으로 돌렸다. 그래서 아마 다음 전당대에 출마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돈진 지 꽤 됐잖아요. 이 이야기 꽤 됐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청래 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경쟁 구도가 서게 되고 그 과정에 다른 이슈들이 끼다 보니까 뭔가 이제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건 다 뭔가 어떤 그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의 어떤 전선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해석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김어준 씨 되게 비판적이고 어디 가서나 약간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요 부분은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하는 거 이것 정도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막 짜증낼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때렸어. 아니 오히려 이 정도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내가 차기 주자구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다. 아니 원래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 행위를 하면서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어쨌든 언론인이 김어준 씨가 그거를 방송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차기 주자 이런 식으로 육성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코멘트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반하고 싶은데 이게 다 서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일종의 있는 티핑 포인트 딱 하나 한 거고 그 전부터 뭔가 아까 말씀 여론조사부터 해가지고 계속 뭔가 갈등이 있던 거다 보니까 워낙 이 신뢰관계가 없다 보니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박지원 의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통 크게 정치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김민석 총리도 굳이 이런 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쨌든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도 지금 무슨 말에 대해서 비판으로 돌아오는 측면들도 있어요. 왜 사과 안 하냐 이것부터 정리해야지 네가 뭔데 이런 막 그래서 막 이게 사실은 진영 내에 이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로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측 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온도가 어떻게 하면 낮아지나요? 일단 뉴스공장은 김어준 씨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편향 쪽으로 할 건데 뭐 나 안 쪼는데 왜? 나 그 편향이지만 내 과정은 사실 입각해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난 내 맘대로 말할 거야.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게 다른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제도화된 언론이 된 거잖아요. 본인은 나는 그런 효과로 그 언론 등록을 한 게 아닌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와대 출입기자를 두고 있는 언론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게 정제된 뉴스의 포맷은 아니지만 뉴스공장이 그런 언론적 기능을 하는 말하자면 플랫폼의 대표적인 이제 방송인 거잖아요. 언론 행위를 하는. 그럼 이제 그에 맞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여기 편입되지 않는 대신에 난 룰브레이커로 존재할 거야. 라는 포지션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 룰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근데 룰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어떨 때는 언론적인 기능을 권한을 누리고 어떨 때는 나는 왜 나 원래 20년 전부터 이랬는데 이렇게 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의 하나의 정리, 그러니까 제도 언론이 되는 어쩔 수 없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측면의 정리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의 권력자들이 김어준의 그 편향에 덕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진짜 막 뭐 요새도 밈으로 많이 돌던데 암울하고 어둡던 시대에 김어준 씨가 했던 방송들의 어떤 편향 덕분에 버텨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편향이 우리를 이제 향한 이 진영 내부를 향하기 예. 시작하니까 이거를 바로 뭐라고 받아치기 시작합니까? 음모론이라고 받아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김어준 씨가 그 세월 동안 본인은 말하자면 뭐 음모적인 어떤 판단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하지 않았죠. 근데 그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언론은 뭐에 존재할 수 있냐면 오보를 낼 수 있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틀리고 저도 잘못 말한 적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데스킹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게 언론입니다. 예. 그걸 못하면 언론적 기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유념. 그리고 순간적으로 민주당에 이제 말하자면 진짜나 이제 지금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불가피한 감정적 소모가 있겠지만 무슨 얘기만 하면 이제 말하자면 김원준 씨 편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 거기서 이건 음모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뭐 저도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논평가로서 뭐 이전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김민석 총리도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거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저 발언을 한 뒤에 맥락에 어떤 또 뭔가 의도가 있어. 저는 이건 분명히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이제 말하자면 넘겨짚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를 낮춰야 된다. 온도를 낮춰야 된다. 네. 아니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김어준 씨는 명함이 워낙 뚜렷한 분이고 공도 크고 과도 큰 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저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비판했던 그런 지점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공소 취소 관련 부분은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 이거 정리가 된 거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검찰 개혁 뜨거웠던 것도 어쨌든 당정 합의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법사위가 요구했던 안들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나름 타협안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정리가 되는 거고 앞으로 민주당 진영에서 건강한 비판과 토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야 예. 되는 건데 이제 약간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설전들 벌이고 논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이 뭐랄까요 공공적인 어떤 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영 싸움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 관계로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대구 이야기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고 이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만들어지면 나름 대구도 굉장히 관심을 쏟는 지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로 된다. 그것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 지금 고성국 씨와 함께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지도 같은 거랑 여론조사 보면은 1등한 여론조사 나와요. 그 여론조사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저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은 땡큐죠. 아, 땡큐인가요?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됐고 예. 대구에서 이진숙이 나오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 그럼 김부겸 대 이진숙이랑 매치업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대구에 민주당 깃발을 또 꽂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원래 되게 안 나오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극구 지금 설득하고 하는 이유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아하. 민주당이 언제 대구에 민주당 깃발 꽂아 보겠냐. 그게 사실 단순히 땅 따먹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주의를 깨면서 상징적인 정치적인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지금 최적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내란을 심판하면서 확실하게 민주당이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 김부겸 전 총리 결단해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를 계속 열심히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어둠의 선대위원장도 열심히 계속 해라. 그래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말로 공천대에서 고성국 씨와 함께 손을 잡고 유세를 도전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야, 정말 또 빅매치겠네요. 제가 주말에 대구에 갔다 왔는데 취재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주주 때문에 갔다 왔는데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뭐 지지율 1위도 하고 여론조사 높은데 바닥에서 그렇게 알아보진 않아요. 아, 인지도가 네, 낮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알죠. 이름 예. 알고 무슨 일이 어떤 서사 같은 건 알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진숙이구나 이렇게 딱 말하자면 할 만큼의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보는 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약간 아직까지 이제 현실 정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예. 뭐 이게 있다고 느꼈는데 근데 여기 플러스 뭐가 되냐면 주호영과 추경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대구에서. 아, 오랫동안 거기서 정치했으니까. 이 과정이 좀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진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왜 주영호랑 추경호를 이렇게 정리하냐. 아, 이게 실제로 그 과정이 될 거냐. 이게 하나 포인트고 예. 두 번째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 정가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안 나온다고 봤대요. 아하. 근데 이게 지역 정치 뭐 다들 정치부를 해보셨지만 압력이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런 구도에서 이런 인물에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하는데 안 나오면 앞으로 다시는 대구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가요. 와, 엄청난 압박이네요. 그러면 사실 김부겸 총리가 여태까지 정치를 해온 노선, 뭐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대구에 들었던 공을 생각하면 그걸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그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 결정하는 건 숫자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네, 그 김부겸 총리가 지금 다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여러 명 놓고 보면 김부겸 앞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는 여론조사 꽤 있어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40%가 넘었어요. 근데 뭐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면,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 여기서 누구를 컷오프하거나 이래버리면 저는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견딜 수 없죠. 이거는 당사자가 시민들도 이게 뭐야 이러는데 예, 당사자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 되겠죠. 그러면 컷오프하면 무소속 출마 가능한가요? 지금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만두는 그런 움직임이 나면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후보들이 겹치고 이렇게 돼서 구도가 잡히면 저는 이거는 좀 불가피해 한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구를 다녀온 김한 기자의 감으로는 지금 김부겸 당선 가능성이 올라갔다. 가능성은 가능성은 네. 버금가는 당선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제정신 박힌 당이라고 한다면은 네. 주호영을 컷오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 등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은 지난번 선거 때도 김부겸 전 총리를 막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1대1로 저격수로 투입돼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안 그래서 잃을 뻔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막고 대구를 지키려면 주호영 카드를 써야지. 이게 소위 말하는 제대로 작동하는 정무적 판단인 거죠. 그러나 이 당은 그 기능을 이를 상실한 지 오래다.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 대구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하시고 오성국 씨와 함께 유세를 도시고 서문시장 유세 도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거 치르시면 재밌겠다. 한번 현장 가긴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창에 오늘 영철이, 그러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의 조합이 너무 재밌고 좋다고 기자들의 수다 바이브 인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나 프로그램 제목 바꾸면 되는 겁니다. 뭘로 바꿀까요? 뭐 많지 않는 환승연애? 뭐 기만의 환승연애 한 주 만에 바로 옮겼습니다. 아까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더니 바로 옮겨 타시네요. 사랑은 옮겨 가는 거니까요. 거 아닙니까? 두 분 덕에 재밌게 정치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리고 지역에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역투표가 가능한 조건으로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계가 야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돼. 어떻게 공천 있다 이거 아니야? 난 우리는 국민의힘 진짜 혼쭐 한번 내봐야 돼. 근데 그 세력이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3%인지 5%인지 뭐 7%인지 몰라요. 근데 한동훈 전 이제 대표가 그런 정도의 어쨌든 개인적 인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근데 만약에 대구에서 그렇게 박빙 선거가 났는데 한동훈계가 이번에 혼내주자 이렇게 가버리면,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들 입장에서 뭡니까? 국민의힘이 최대 폭망을 해줘야 한동훈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 공간이 아닙니까? 있죠. 자, 그러면 이해관계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들을 지역에서는 하더라고요. 저는 지나치게 공학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이제 만약에 실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말하자면 분석기사들을 쓰기 시작하겠죠. 오, 재밌네요. 와, 대구가 움직인다. 그렇죠. 대구가 재밌는 선거. 사실 대구는 일반적인 선거에서 큰 전장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원세, 호남이 마치 그런 것처럼 지역에서 중요합니다만 당연히. 그런데 대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여론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란 얘기죠, 사실은. 계엄을 겪고 처음 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구의 선택도 굉장히 주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3월 1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이승원 평론가 그리고 김준영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